안녕하세요. 모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정신과 전공의입니다. 먼저 정부와 저희의 의견 차이로 인해 그 가운데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환자분들, 그리고 간호사분들과 의료인분들께 사과를 드립니다. 사실 인사를 드리는 것이 망설여지기는 하였습니다. 최근 저희에게 많은 분들이 분노하고 계시고 충분히 그렇게 느끼실 수 있으시기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 조심스럽습니다. 전일 전공의 사직 후 제 사촌동생이 일을 하다 손에 큰 상처를 입고 진료받을 응급실을 찾아 헤매는 것을 보고도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며 더욱 그 마음을 느꼈습니다. 사직을 앞두고 면담 환자분들과 인사를 하며 그분들의 숨통을 트이게 하는 창구를 닫는다는 생각에 그날 밤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이러한 글을 쓰는 이유는 의료정책은 노쇠하실 제 어머니, 자라날 소중한 제 조카와 저에게도 중요한 문제이며 그만큼 조심스럽고 다각적으로 다루어야 하지만 기득권, 적폐라는 단어로 현장의 목소리는 일축된 채 진행되고 있음에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 개인적으로도 기득권, 적폐라는 단어는 낯섭니다. 지금은 상황이 나아졌지만 제 대학 등록금이 없다며 어머니가 울며 친척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를 방문 너머로 들어야 했고 의사가 된 뒤에도 대출을 받아 고금리의 집안 빚을 위해 썼습니다. 신세 한탄이나 궁금하지도 않은 가정사를 토로하려 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의사들이 국민들과는 머나먼 그들만의 리그이며 이들을 타파하는 것이야말로 모든 의료 문제의 만병통치약이라는 프레임에 실질적인 문제가 다뤄지지 않는 것이 안타까워 제 배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할까 고민했습니다. 현장 사정을 다 써야 할까, 현 정책의 한계를 나열해야 하나 고민했으나 가장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이 가장 와닿을 수 있으리라는 생각에 저의 경험으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제가 1년 차였을 당시 병원에는 교수직이 아닌 전문의 선생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해당 선생님은 저희 병원에 남는 것을 목표로 하였으나 병원에서는 자리를 주지 않았고 해당 선생님은 저희 병원을 떠났습니다. 해당 전문의의 공백은 가장 값싼 노동력인 전공의로 대체되었습니다. 저는 다른 병원보다 비교적 덜 숙련된 상태로 일찍 외래 진료에 투입되었고 당시 미숙하던 저와 환자분 모두 혼란에 빠지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정신과 병동에도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는 외래와는 달리 중증 환자분들이 입원하는 정신과 보호병동은 병원 입장에서는 애물단지입니다. 보호병동의 유지비용에 비해 나라에서 정해놓은 수가가 낮아 적자를 피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결국 저희 병원 정신과 보호병동은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는 허물고 중환자실로 대체되었습니다. 보호병동이 없어진 후 저희는 경증의 환자들만을 입원시킬 수 있었습니다. 과거 저희 병원에 입원하였던 환자분들도 걸음을 돌리셔야 했습니다. 한 번은 저희 병원을 다니던 조현병 환자분이 증상이 악화되어 어머니와 함께 응급실에 내원하였습니다. 어머니는 저희 병원에 입원을 시켜달라고 두 손 모아 부탁했으나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것은 다른 병원으로의 전원뿐이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저희 병원만의 일이 아닙니다. 정신과 병실은 경영난으로 수년간 전국적으로 줄었습니다. 작년 정신과 환자분들의 사건 사고로 여론이 뜨거웠습니다. 사실 저희 환자분들은 범죄의 가해자보다는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훨씬 많기에 이러한 왜곡된 여론이 달갑지는 않았으나 정신건강이 많은 주목을 받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여론에 정부는 급하게 정신과 입원에 수가를 올렸으나 저희 병원에 보호병동이 돌아오기는 요원해 보입니다. 사실 이렇게 말하는 정신과도 타과에 비하면 사정이 좋은 비교적 안정적인 과에 속합니다. 소위 기피과 전공의들은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흉부외과 운영은 낮은 수가로 병원의 수익이 되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병원은 흉부외과의 전문의 인력을 최소한으로 고용하고 전공의들을 최대한의 효율로 갈아 넣으며 운영합니다. 주변의 만류에도 이러한 힘든 수련의 길을 택한 전공의들은 수련 종료 후 전문의로 일할 수 있는 자리가 없습니다. 환상 같은 지방에 몇 억을 줘도 안 오는 병원은 몇 명이 담당해야 할 업무와 당직을 한 명에게 던지고 법적으로 전혀 보호해주지 않는 함정일 뿐입니다. 개인 병원을 개업해 심장수술을 할 수도 없는 전공의들은 4년간의 힘든 수련 기간을 거쳐 전공을 살리지 못하고 미용 업무를 합니다. 몇 년 전 제가 저학년 학생이었을 때 소아과는 기피과가 아니었습니다. 수익이 많은 과는 아니나 아이들을 위하겠다는 마니아들은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분위기는 크게 달라졌습니다. 2017년 모 병원에서 4명의 아이가 사망하는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가슴 아픈 일에 사람들은 분노하였고 소아과 의사들은 도주에 우려가 없었음에도 구속이 되었습니다. 수차례의 재판 후 비극적이나 아이들의 사망의 원인이 소아과 의사의 과실 혹은 태업 때문이 아니었기에 무죄 판결을 받게 되었으나 암투병을 하면서도 신생아 중환자실을 지키던 교수님이 구속되는 모습은 학생들에게 큰 충격으로 남았습니다. 원칙대로 성실하게 치료해도 불가항력으로 환자가 사망하는 경우 구속이 되는 의사들을 보며 소아과를 꿈꾸던 학생들은 마음을 접었습니다. 소아과는 대부분의 항목이 급여 항목으로 수익을 내기 쉽지 않습니다. 오픈런과 아이들이 몰리는 소아과가 있으나 그렇게 환자가 몰리지 않는 소아과는 운영을 하기 어렵습니다.
소아가 적은 지방 지역은 개업부터 어렵습니다. 3, 4년 동안 소아과 공부를 하고 전공을 살리고 싶어 하지 않는 의사는 없으나 소아과 전공의들에게 선택지가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과외 전문의 인력은 최소화되고 전공의를 갈아넣고 보호병동을 없애는 상황에서 증원을 한다고 전문의 고용이 늘어나진 않을 것이고 기피과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적자를 피하기 위해 전문의를 고용하는 대신 증원된 값이 싼 전공의들로 대체할 것입니다. 과도 정해지지 않았던 갓 졸업한 인턴 당시 저는 응급실에서 한시가 급한 급성 뇌졸중 환자와 대동맥 박리 환자를 동시에 1차 진료의로서 마주하였고 해당 환자분들은 인턴을 1차 진료의로서 마주하였습니다. 본래 과에 대한 교육이 주되어야 하는 전공의들은 전문의의 일, 비서로서, 연구원으로서, 관리원으로 일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기피관은 전문의가 된 후에는 전문의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증원에 가려져 많은 분들이 신경 쓰지 못하시는 필수의료 패키지는 필수의료 전공의한테도 큰 반발을 받고 있습니다. 의료인의 과실 및 고의가 없는 불가피한 응급의료 사고에 대해서도 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감면 규정을 적극 적용한다는 구체성 없는 문구로 채우고 있으며 급여 비급여 혼합 처방 금지는 향후 민영화의 초석이 되지 않을까 한 사람의 의료 이용자로서 걱정하게 됩니다. 정책 발표 후 보험회사의 주가는 일제히 급등했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저와 제 가족이 현 의료 시스템에서 진료받기를 원합니다. 사실 저는 이번 정책의 부작용의 여파를 비교적 덜 받는 과에 속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거듭 요구된 현장의 어려움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현장에 없는 분들의 추상적인 말로 좌우되는 미래에 대한 회의감을 느낍니다. 2,000명이라는 드라마틱한 숫자로 의료라는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모습에 소진감을 느끼게 됩니다. 설령 나중에 합의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려 한다 하더라도요. 현재 저의 큰 걱정 중 하나는 설령 상황이 종료되어 복귀하게 되더라도 과연 필수과 기피과 전공의 선생님들이 돌아오실까입니다. 면허 취소라는 압박에도 미련 없다며 무심해지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저 또한 한 사람의 의료 이용자이니까요. 몇몇 분들의 말씀처럼 이 모든 문제가 해당 전공의들의 밥그릇만을 중요시하는 인성 문제고 인성이 바로 된 인력으로 대체하여 해결된다면 간단한 문제이겠지만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본 필수과 선생님들은 자신 앞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각자의 이유들로 해당 과를 선택하였던 사람들이며 고통을 인고할 줄 알던 선생님들이지만 전공의 생활을 버틸 동력을 잃어버리시는 것이 아닌지 걱정하게 됩니다. 부족한 정신과적 지식이지만 저의 짧은 경험상 무기력 무관심은 압력, 훈계, 위협으로는 해결되지 않기에 더욱 걱정됩니다. 단순히 푸념인 글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정치로서가 아닌 기득권이라는 프레임으로서가 아닌 의료 현장 속 한 명의 전공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 글을 썼기에 미숙한 글에 대해 넓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비록 저희 나름의 오래된 이야기가 있으나 이 과정에서 많은 환자분들과 간호사, 응급구조사, 소방 등의 어려움을 끼쳐드리게 된 점에 무거운 마음으로 비판을 수용하며 깊이 사죄드립니다. 부디 강령하시고 저는 면담 환자분들을 다시 뵐 수 있는 날을 고대하고 있겠습니다. 부족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